지난 시간까지 신경계와 이제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학습 목표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호르몬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 어쨌든 그 호르몬이 몸의 기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호르몬이 이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냐, 그런 거에 대해서 밑에서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르몬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신경, 이 둘의 작용으로 항상성이 유지된다 라는 부분을 배울 거예요. 항상성이라는 단어 반드시 알아두고 호르몬이랑 신경이 어떻게 해서 항상성을 유지했는지를 이제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까지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호르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교과서를 읽어보면 먼저 항상성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항상성은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교과서를 읽어보면 자, 우리 몸은 기온이 변해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은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해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 있다.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길 바랍니다. 항상성, 항상상.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always, 매일 지속된다는 뜻인데 우리 몸이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항상성에 작용을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경계를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배울 호르몬, 이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어떻게 우리 몸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지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신경과 호르몬이 작용을 한다는 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워서 알겠지만 어떤 자극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교과서 맨 첫 번째 문장에서도 알겠지만은 우리 몸은 기온이 변한다. 기온이 변한다는 것도 우리가 머리에서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이제 뇌가 관여를 한다는 건데 참고사항으로 이 항상성을 이제 관리하는 중추라는 표현을 쓰는데 항상성을 우리 몸에서 항상성이 유지되도록 이제 관리하는 뇌가 어디냐면 간뇌예요. 간뇌. 정확히는 간뇌의 시상하부인데 자세한 것보다 우선 간뇌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학생들은 교과서 143쪽에 우리 이전에 제 다른 선생님한테서 배웠는데 143쪽에 보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간뇌는 체온을 비롯한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간뇌의 기능이 체온을 비롯한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줄여서 항상성이라고 하니까 그 항상성을 담당하는 부분은 간뇌라는 거 참고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호르몬이 무엇인지 알아볼 건데, 자,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자, 호르몬이라는 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고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로 종류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르다라는 게 이제 호르몬의 정의이고, 자, 그 옆에 보면 내분비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면, 자, 내분비샘이란 호르몬을 만들어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으로 우리 몸에는 갑상샘, 이 목 부분에 있는 갑상샘이나 아니면 이제 배 쪽에 있는 이자, 이런 게 내분비샘입니다. 이런 내분비샘에서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왜 내분비샘이냐면 참고로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 많은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 만들어진 물질이 우리 몸 안쪽으로 물질을 분비하는 기관이 있고, 비교를 하면 우리 몸 바깥으로 물질을 분비하는 곳이 있어요. 자, 우리 몸 안쪽으로 분비하는 곳을 내분비샘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 몸 바깥으로 물질을 분비하는 곳을 외분비샘이라고 해요. 외분비샘, 바깥 외자를 써서 둘이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 이제 갑상샘이나 이자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우리 몸 안으로 분비가 돼서 우리 몸 안쪽의 기능을 조절을 해요. 근데 이제 몸 바깥으로 분비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땀은 몸 안으로 들어가나요? 땀은 우리 몸 바깥으로 분비가 되겠죠. 그런 땀샘이 있고, 또 뭐 눈물샘, 뭐 침샘,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분비샘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 비교할 만한 특징은 뭐냐면, 자, 외분비샘 같은 경우는 땀샘에서 만들어진 땀이 우리 몸 바깥으로 분비가 될 때 그 분비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통로가 있죠. 분비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분비관, 뭐 쉽게 말해서 통로, 땀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따로 존재해요. 분비관이 있어요. 눈물도 마찬가지. 눈물샘에서 만들어진 눈물이 우리 밖으로 나갈 때 이동하는 통로가 있어요. 근데 내분비샘의 경우에는 별도의 분비관이 없어요. 별도의 분비관이 없다는 게 특징인데, 왜 이렇게 말을 하냐? 바로 호르몬 다음 문장에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땀샘이나 눈물샘에서 나온 땀이나 눈물은 이제 몸 바깥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있는데, 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따로 통과하는 분비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원하는 특정 세포에 가냐? 다음 줄을 읽어보면, 자, 한번 봐볼까요?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가 돼요. 혈액.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별도의 분비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동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혈액에 녹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이동하다가 특정 세포에 작용을 합니다. 특정 세포. 호르몬은 호르몬마다 정해져 있는 이제 가야 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호르몬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세포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따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혈액에 분비된 다음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이동하다가 그 세포에 도착하면 내리게 되는 거예요. 호르몬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줄. 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줄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호르몬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경을 비교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비교하는 것도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읽어보면,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신호가 천천히 전달되고, 그러니까 신경 전달이 더 빨라요. 호르몬보다.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작용하는 범위가 넓다. 또 호르몬의 특징이니까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비교인데, 호르몬과 신경이 작용하는 과정을 비교해 보면, 자, 먼저 호르몬은 내분비샘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혈관에 분비가 되고, 그 혈액의 흐름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작용하는 특정한 세포, 정해져 있는 특정한 세포나 기관에 가서 작용을 할 거고, 신경의 경우에는 이제 더 빠르게, 이제 보통 이제 뭐 고등학교 가서 배우겠지만, 이제 신경에서 이제 뉴런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될 때는 뭐 전기적인 방법도 이용되고 화학적인 방법도 이용되는데, 호르몬에 비해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상황이라서
호르몬에 비해서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것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구분을 하면 호르몬과 신경 비교를 해보면 이동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냐면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신경은 뉴런과 뉴런 사이 뉴런끼리 통해서 전달이 돼요. 이동하는 속도는 신경이 훨씬 빠르고요. 대신 느린 대신에 호르몬의 특징은 지속적이고 작용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그 신경의 경우에는 순간적인 우리가 반응하는 거, 일시적인 반응이고 작용 범위가 좁다는 거 비교해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장할 때 키가 자라는 것도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키 크는 게 하루아침에 몇 센치, 5cm, 10cm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말은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분비는 되지만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호르몬은 성장, 발달 이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반응을 조절할 때 관여를 하고요. 신경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까지 배워서 알겠지만 우리가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할 때, 즉각적일 때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을 할 때 그런 조절에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장 151쪽부터는 우리가 이제 항상성을 조절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항상성 조절되는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1쪽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지 그 예시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번 장에 나와 있는 체온 조절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혈당량, 우리 피 안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체온 조절까지 하고 혈당량 조절은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니까 우선 체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리 주위의 온도 변화에 따라 체온이 변했을 때 체온이 변했다는 건 우리 몸 안팎의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 변한 환경에 바로 이제 적응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죠. 즉 우리 몸은 이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땀을 흘리고 추워서 몸이 떨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교과서 그림을 보면 우선 그 교과서 그림 아래 설명은 나중에 정리하면서 같이 읽어보는 걸로 하고 교과서 가운데 그림을 먼저 봅시다. 자, 우리가 정상 체온이라고 하면 약 36.5도예요. 이건 선생님이 먼저 써둔 거라서 교과서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의 정상 체온은 약 36.5도인데 우리 몸이 이제 체온이 높아지거나 체온이 낮아지는 환경이 달라질 때 이제 신경과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선 쉽게 생각해서 만약 우리 정상 체온보다 높아졌다.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면 낮아지면 되겠죠? 그리고 체온이 낮아졌다.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면 체온이 높아지면 될 거고요. 그래서 쉽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먼저 더울 때와 추울 때 우리 몸 체온에 영향을 주는 건 이제 열이 나고 열이 나가고 그것인데 그거를 열 발생량과 열 발산 방출이라고도 하겠죠. 방출량을 비교해보면 조금 더 편해요. 자, 열 발생, 우리 몸 안에서 열이 발생한다는 뜻인데 더울 때, 덥다는 건 우리 몸의 체온이 높은데 과연 열을 많이 발생시킬까요? 열을 발생을 시키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열을 빼내야겠죠. 몸 밖으로 나가는 열의 발산량을 늘려야 될 거예요. 더울 때는. 그리고 추울 때 우리 몸이 추워서
열이 이제 체온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우리 몸 안에서라도 열을 계속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추울 때는 열 발생량이 증가를 하고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열 발산량, 방출량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러한 현상을 이제 우리의 신경계와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그림을 보면 자, 체온이 높아지는 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먼저. 자, 체온이 높아졌다. 체온이 높아졌다는 이 고온의 자극을 우리 뇌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뇌? 아까도 말했듯이 간뇌에서 느끼겠죠. 이제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해야겠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첫 번째,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된다. 왜냐하면 이미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그래서 우리 팔이 있는데 우리 피부, 이제 우리 몸 안속 깊은 곳에도 혈관이 있고 우리 몸 가장 바깥에 피부 근처에도 혈관이 있어요. 근데 그 피부 근처에 있는 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피부를 통해서 새어나가는 열의 양이 많아요. 새어나가는 열의 양이 많아서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된다는 뜻은 피부 근처에 많은 양의 혈액이 지나가니까 그 혈액들이 지나가면서 바깥으로 열을 최대한 많이 뿜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고, 두 번째는 땀 분비량이 늘어난다. 땀 분비량. 이제 151쪽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라고 해서 나오는데, 땀을 흘리면 땀이 기화하면서 피부에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체온이 낮아진다. 이거는 배웠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땀 분비량이 늘어나서 피부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가는 열의 양이 증가한다. 그래서 몸 밖으로 나가는 열의 양이 많으면 체온이 낮아져서 정상 체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는 호르몬과 신경 중에 누가 작용을 한 걸까요? 지금 뇌가 관여했기 때문에 신경의 작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이 작용한 사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추울 때 볼까요? 체온이 낮아지면 마찬가지로 저온의 자극을 뇌에서 느끼는데, 이때도 간뇌에서 느끼게 되겠죠. 간뇌에서 느끼면, 자, 방금 더울 때 했던 것처럼 이번엔 반대로 피부에 있는 혈관이 수축한다.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 수축하면 흘러가는 혈액의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혈액의 양이 적겠죠. 그래서 피부에 있는 혈관이 수축하면 피부 근처에 흘러가는 혈액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추울 때 사람 피부를 보면 어때요? 창백하게 보일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울 때 한창 몸에 열이 올라갈 때 사람의 피부를 보면 피부 근처에 흘러가는 혈액의 양이 많아서 약간 붉게 달아올라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그 기억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피부에 있는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 이제 피부 밖으로 새어나가는 이제 열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가는 열의 양을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근육을 떨리게 해서 몸속의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근육을 떨게 해서 몸속의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금 신경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추울 때는 신경뿐만이 아니라 이번엔 호르몬의 작용도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성에 영향을 주는 건 호르몬이다, 신경이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신경과 호르몬의 둘 다 이제 항상성에 관여한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 티록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는데 세포호흡 기억나나요? 우리 동물 세포에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열도 발생을 해요.
이 티록신이라는 건 세포 호흡을 촉진해서 세포 호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에너지도 많이 만들어지고 열도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열이 많이 나오게 돼서 결국 체온이 높아지고 정상 체온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래 교과서 글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지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피부에 있는 혈관을 확장하고 땀 분비량을 늘린다. 그 결과 열이 몸 밖으로 많이 나가서 체온이 낮아진다.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 피부에 있는 혈관이 수축해서 흘러가는 혈액의 양이 적으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열의 양이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몸의 근육을 떨리게 한다. 그 근육의 떨림으로 인해서 몸의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열이 몸 밖으로 적게 나가고 몸에서 열이 많이 발생해서 체온이 높아진다. 그리고 어린아이, 성인도 해당이 되겠지만 갑상샘에서 분비하는 티록신의 작용으로 체온을 조절하기도 한다. 티록신의 분비량이 늘어나면 세포호흡이 촉진되고 그 결과 몸에서 열이 발생해서 체온이 높아진다. 자, 이렇듯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 몸에 이제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이제 그 변화로부터 우리 몸이 일정하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을 위해서 이제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체온은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혈당량,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